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법, 일반 행정법, 과제 봅시다. 처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볼까요? 먼저. 자, 교수님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페이지, 1페이지부터 185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185쪽이면은 어디까지죠? 185쪽. 부관 전까지네. 행정행위 부관 전까지네요. 자, 여러분들이 목차를 좀 봐줄까요? 목차. 자, 목차 교재 지금 보고 계시죠? 자, 목차 봐주세요. 1편하고 2편 중에서 2편 중에서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6장 행정행위 중에서도 두 번째 있죠? 행정행위 종류. 여기까지예요. 부관이 186페이지까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186페이지부터. 그래서 행정행위 부관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여기가 이제 우리 과제물을 제출하는 내용 범위예요. 범위. 그래서 1쪽에서 185쪽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동영상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먼저 또 요점도 파악해 볼까요? 자, 봅시다. 제목이 이렇죠. 과제 제목이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자, 이원적 법체계. 그러면 이제 공법과 사법에 대한 이원적 법체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작성하는 방법을 보면 A4 7쪽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한쪽이죠. 7쪽 중에서 한쪽은 목차를 작성할 것.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목차를 한쪽 전체를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올 때 그 1쪽은 목차를 작업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뭐에 100% 무조건적으로 목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쪽을 하려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6쪽 이내 6쪽을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목차 빼고 겉표지 빼고 목차 빼고 6쪽을 넘기지 말란 얘기. 이내란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외가 아니라 이거 이 내잖아요. 그죠?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은 무조건 이 과제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 그래서 그 1쪽의 목차를 작성하고, 자, 교과서 1에서 14쪽 보세요. 자, 작성한 분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작성 이미 하신 분도 볼까요? 11쪽에 보면은 행정법과 민사법 해가지고 공법과 사법에 대한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효력 관계가 있죠. 행정법과 사법에 대한 효력 관계. 그걸로 해서 이제 효력 관계에 보면 제일 먼저 민법과 행정법의 이혼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민사 관계 개입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걸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정리한 내용을 보면 교과서 화면 볼게요. 교과서 11쪽에서 14쪽을 설명하되, 자, 분량은 4쪽 이내로 요약하라고 되어 있죠. 4쪽 이내로 요약하려면 결국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옮기면 돼요. 옮기면 4쪽 될걸요, 아마? 뭐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 제목을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그죠? 법체계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목처럼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나오죠. 예. 이 지금 로마체 크게 행정법과 민사법 이렇게 제목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공법과 또 분리를 해가지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정법과 사법에 대한 효력 관계, 그리고 그 안에는 방가로 일해가지고 민법과 행정법의 이원 관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방가로 위에 보면 민사 관계에 대한 개입 효과, 여기까지가 이제 4쪽 이내에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4쪽을 이제 썼다는,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썼다라는 이제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더불어서 뭘 보냐면은 무허가와 무인가에 대한 사법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을 이쪽 이내에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앞에 4장은 썼고, 무허가에 대해서 한쪽, 무인가에 대해서 한쪽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무허가 무인가에 대해서 뭐에 대한 효과요? 사법행위에 대한 효력. 사법행위에 대한 효력을 각각 한 장씩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허가와 무인가가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도 요령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일 뒤에 단어 있죠, 단어. 책 제일 뒤에 가보세요. 찾아보기라고 있어요. 찾아보기 가보세요. 자, 기억부터 찾아갈 수 있죠? 찾아가나요, 지금? 자, 여기 지금 그 책의 간분들 게시판에다 2번이라고 써주세요. 5분이니까 5분만 좀 써주세요. 찾아보기 지금 가신 분들 2번이라고 써주세요. 게시판에. 오케이. 필순하고는 썼고요. 다른 분. 예, 썼고요. 또 다른 분. 3분 더. 예, 2분 더. 2분만 써주세요. 예, 또 한 분. 오케이. 자, 제가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인가 하면 어떤 단어를 찾아야 돼요? 느낌 오셨죠? 문을 빼고 허가, 인가를 찾으셔야 돼. 자, 이제 봅시다. 인가를, 기억년이니까 인가를 먼저 봅시다. 인가. 이형에 가보니까, 인가가 있네요.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178페이지라고 써있죠? 오케이. 178페이지 있구나. 자, 이제 178페이지 가봅시다. 있는지. 178페이지. 있네요. 양가로 5해가지 인가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허가 봅시다. 허가를 찾아볼까요? 168페이지 있네요. 그죠? 168페이지. 그러면 앞에 있네, 앞에. 168페이지. 있네요. 방가를 2. 자, 방가를 2에 있네요. 허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다 6장이죠?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행정행위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체크한 거예요. 허가와 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라는 거예요. 허가와 인가. 그죠? 그럼 다 찾았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목차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목차를 이제 앞으로 다시 오세요. 차례 보면 이제 1편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11쪽에서 14쪽이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1장의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에서 세 번째 로마체 3에 보면 행정법과 민사법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거네요, 지금. 그죠? 자, 여기서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우측에 있는 6장으로 갔죠? 6장으로 훅 간 거예요, 지금. 행정행위로 간 거예요. 행정행위. 자, 뭘로 행정행위로 갔는지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도대체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파악이 되면 인가 허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목차 계속 볼게요. 여기는 해당 없지만 목차를 보시면 2장이 보세요. 2장에 보면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제물에는 여기엔 아직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자, 3장에 행정법의 법원을 얘기해요. 법원을 얘기하고 4장에는 행정법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이제 뭐 주체, 개체 뭐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편에 가보니까 이건 행정에 대한 작용이네. 자, 우리 1편이 뭐예요? 서론이죠. 2편이 작용이죠. 자, 3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과 정법이 나오죠. 행정과정이 나오죠. 행정과정. 앞에 있는 거는 행정작용이고 3편은 행정과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4편에는 구제수단이 나오죠. 행정구제. 이렇게 행정법의 일반 행정, 총칙이죠. 총칙. 행정법의 총칙은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행정작용, 행정과정, 그 다음에 행정구제. 그 중에서도 우리 과제는 어디 들어가요? 행정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작용. 그러면 우리는 행정작용에 대한 그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장 봅시다. 5장에 보면은 행정입법이라 해가지고 입법하고 명령, 규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풀려고 하는 이제 인가 허가가 행정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한 150페이지 가면은 이제 개념과 종류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150페이지로 가봅시다. 150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그 행정행위까지 한번 미리 가볼까요? 보세요. 종류 있고 부관 있고 성립 효과가 있고 그 행정행위에 대한 성립과 효력이 있죠. 그 다음에 하자, 무효, 취소, 소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행위가 다 연관되는 거예요. 연관되는데 우리는 인가와 허가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무허가, 인가가 나왔을 때 그때에 대한 사법행위 효력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효력만 떨렁 얘기해 주긴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주고 잠깐 우리가 지금 6쪽이니까 요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150페이지로 가보는 겁니다. 자, 150페이지 가볼까요? 자, 행정행위 봅시다.
그 150페이지 행정작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행정행위다.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행정과정이죠. 행정행위와 행정과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작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정법상이라든가 강학상이라고 다 있는데 우리 강학상이라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강학상이라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있는 거 학문적인 거. 네, 학문적이다. 그럴 때는 강학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행정행위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다각적인 개념이 있다. 있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리할 게 없네.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 행정행위 개념에 대한 개요가 있죠. 행정행위가 도대체 뭐냐. 그럼 보세요.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는 다수설과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체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을 취하고 있다. 체협의라는 건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개념을 굉장히 축소시킵니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협의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정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의 공법행위이다. 단독행위죠. 공법행위입니다. 이게 행정행위예요. 그 중에 우리는 두 개를 보죠. 허가와 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구별한 설명합니다. 동그라미를 보세요. 행정행위는 먼저, 이거 지금 정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행위는 먼저 행정청의 행위이다. 자, 두 번째는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이다. 세 번째, 행정행위는 외부에 대해서 행하는 행위로서 내부 행위와 구별된다. 내부 행위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별한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외부 행위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행정행위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무어가 무인가는 직접적으로 뭔가 법적 효력이 있네요. 그 중에 우리는 사법행위 효력을 보는 거예요. 자, 행정행위는 그래서 사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중요한 얘기죠. 이게 기본권이에요. 우리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게 무슨 행위예요? 행정행위라는 얘기죠. 그럼 행정과정은 다른 얘기예요. 행정과정은 그 내부 규율이구나. 이거는 행정행위는 외부 규율이구나. 우리를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시키는 그러한 거구나. 그게 행정행위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행정행위는 권력적 행위인 공법행위예요. 공법행위. 자, 공법.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행위인데 우리는 지금 사법행위의 효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청이 우월적 지혜에 행하는 일방적 행위이다. 자, 이게 이제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전자행정행위, 형식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봐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종류가 나오죠. 행정행위 종류가 나옵니다. 자, 행정행위를 어떤 식으로 분류했는지 보시면 행정행위 분류하는 방식에는 첫 번째, 법 효과를 기준으로 수익적 행정행위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 이거는 침입적인 행위이라 그래요. 법효적 행정행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구속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지. 네 번째, 상대적 협력에 대한 여부 기준을 따라 가지고 쌍방적 행정행위인지 또는 단독적 행정행위인지. 다섯 번째, 대상을 기준으로 대인적 행정행위인지 대물적 행정행위인지 혼합적 행정행위인지. 여섯 번째, 수령을 요구하는 행정행위 또는 수령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행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를 기준으로 잠정적 행정행위인지 부분적 행정행위인지 예비적인지 종국적인지. 그리고 여덟 번째,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여덟 번째, 적극행위, 소극행위. 이렇게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행위를. 우리는 그러면은 무어가와 문인가는 이러한 분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여기 과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볼 때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무지 잘 나와요.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한 이 구분하는 거, 이 성격,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행정법 이론상 중요한 것이 수익적, 부담적, 복효적,
그 다음에 기속행위, 재량행위, 법률행위, 행정행위,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행정행위. 특히 이게 중요해요. 이거 계속 체크하면서 갑니다. 다음 중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거 아니면 여기서 법률행위, 행정행위에 속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기본적으로 구분을 매 하나하나마다 다 이걸 구분해요. 구분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과제하고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효력이 뭐예요? 사법행위죠. 사법행위는 누구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사인의 문제죠. 사인의. 방금 얘기했잖아요. 행정행위는 사법적인 법적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외부적인 효력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부분적으로 넘어갑니다. 구분해서 이제 넘어가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구분했던 내용이 쭉 나오죠. 161페이지 쭉 넘어가서 이제 165페이지. 딱 보니까 네 번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 여기 딱 떨어지네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게 구분쟁이 중에서 뭐예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들어가 있는 거지 행정행위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써줘야 돼. 이거는 써줘야 돼요. 자, 밑에 보세요. 행정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이건 내용을 기준으로 갑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이걸 요소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법률 효과는 내용에 따라서 다시 명령적 행위냐 아니면 형성적 행위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적 행위란 여기서 두 개 또 나눴죠. 명령적 행위란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를 해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이 있고 인가가 있고 면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무허가가 어디 있어요? 명령적 행위 들어가 있네. 그죠? 들어가 있는 거죠. 명령적 행위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형성적 행위를 보세요. 사인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기타 법률상의 힘을 설정해주고 변경해주고 소멸시켜주는 행정행위구나.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특허가 있고 인가가 있고 대리가 있구나. 인가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형성적 들어가 있네. 자, 여러분들 구분되시죠 지금? 다시 보세요. 바로 위에 허가 보세요. 허가는 명령적 행위이기 때문에 뭘 보고 있어요 지금요?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를 해지하는 거예요. 해제. 저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해지한다. 이게 효력이잖아요. 지금 효력. 나왔나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떨어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인가는 뭐예요? 인가는 뭐예요? 그 사인의 권리, 능력, 이러한 기타 법률상에 뭘 실어줘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가에 대한 무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정해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소멸시키겠다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다시 허가는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의무를 부과가 되는 거야? 의무가 해제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제 얘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가와 허가를 갑시다. 처음에 이제 허가가 먼저 나오겠네요. 그죠? 자, 명령적인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념을 먼저 앞에다 간단하게 실어줘야, 근거를 실어줘야 나중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가, 무인가죠, 이제. 자, 인가에 대한 개념을 딱 써주는 거죠. 자, 허가죠, 허가. 자, 허가란 개념이 나옵니다. 허가란, 의의가 나오죠. 법규에 의한 일방적, 상대적 금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에 허가 받지 않고 영업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를 특정한 경우에는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게 허가예요. 예를 들어서 금지의 해제 효과를 갖는다. 지금 이해되시죠?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가. 이게 허가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지금. 그래서 명령적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6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판례가 나오죠. 자, 판례가 나옵니다. 자, 판례가 나오면 이제 얘기 되는 거죠. 이제 허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서 또 자세하게 또 뭐 여기 뭐 기속행위 성이라든가 뭐 이상한 학설 쓰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170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외적 허가가 있고 이제 특허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특허를 안 봐요. 허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 보면은 허가와 예외적 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읽어보시고, 만약에 무허가인데도 우리가 그 사법행위의 효력이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그 의문을 부과했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책에서 찾아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더 심오하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찾아주시면 끝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두 개 효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각각 판례가 있으면 각각 다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안 돼요.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써주세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마지막 남아있는 인가를 봅시다. 인가. 자, 178페이지. 인가 봅시다. 인가란 178페이지입니다. 인가란 제3자의 주로 이제 사인, 우리죠. 그래서 사법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로 사인이니까 제3자 사인입니다. 법률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의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가 인가예요. 그래서 인가제도의 취지는 공익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점에서는 민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는 허가와 구분된다. 자, 앞에 우리가 허가를 먼저 봤죠. 우리가 음식점 있죠. 음식점 아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행정벌이 나올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사법적 행위에 대한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있죠. 지금 방금 그 얘기거든요. 인가와 허가에 대해서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가는 아니라 했잖아요. 인가는 기본행위에, 지금 178페이지 밑에서 둘레 다섯 번째 줄 보는 거예요. 지금요. 기본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자, 인가는 부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사법상의 효력까지는 부정하지 않는 허가는 민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앞에 허가할 때 그 사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인가는 부정한다는, 인가는 부정하는데 그 허가는 사법상의 행위까지 부정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인가에 대한 법적 성질 나오죠. 이런 것들은 안 써줘도 돼요. 안 써줘도 됩니다. 쓸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한 장 이내에서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써줘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인가 있죠. 무인가에 대한 여기 사법 판례가 여기 있거든요. 밑에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무인가에 대해서 제가 볼게요. 이 집 밑에 있는 자, 179페이지 봤어요. 179페이지에 마에 좀 봐주세요. 마에 보면 인가행위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인가행위에 대한 효과 마 보시면 인가는 신청된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킨다. 자, 인가는 유효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가받지 않는 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27, 우리가 그 밑에 있죠. 밑에 그 주석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사인 사이의 토지 거래에서 양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나,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에요.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우리가 민법에서,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 배웠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건과 우리가 그 조건 있죠. 부관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이때 나오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할 행정청에 토지거래 허가라는 인가를 취득해야만, 이게 유효요건이에요. 이렇게 취득해야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인가의 효과는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이게 사법행위 효력이에요. 사법행위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이 딱 떨어지면 돼요. 나머지 내용 들어가면 안 돼요. 나머지 내용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와 인가에 대해서 구분이 돼주죠. 네, 구분이 돼주기 때문에 자 기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 인가는 이거고 허가는 허가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생각보다 그냥 정리해서 한 두세 줄 요 정도만 써줘도 상관없어요. 예, 그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예, 책에 있는 거 보고 뺏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책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내 의견이니까 그렇게만 써줘도 됩니다. 그런데 뭐 행정이 어떻고 뭐 행정법이 어떻고 인간은 사실 이래야만 된다 이런 의견 쓰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안 좋은 의견이에요. 예, 그건 벗어난 겁니다. 뭐 사실 이런 것도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절대 쓰지 마세요. 예, 그거는 우리가 리걸 마인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예요. 제 얘기가 이해는 되시죠? 강제적인가 너무?